공중파 방송국 SBS와 디스커버리 MLB 등의 의류 브랜드로 큰 성공을 거둔 중견기업 FNF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2023년 11월 18일 방송을 시작한 걸그룹 오디션 방송 유니버스 티켓이 1월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멤버 4명, 필리핀 멤버 2명, 일본인 멤버 2명으로 결성된 2년 반 동안 활동하게 될 8인조 데뷔그룹 유니스가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첫 회 1.1%의 시청률로 시작해 최종 회인 10회가 0.6%를 기록하며 평균 시청률이 하락 중인 방송가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시청률로 막을 내렸으며 1화 이후로 단 한 번도 1%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디션 방송의 특성상 시청률과 별개로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고 그룹 팬으로 이어진 시청자 규모만 확고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평가는 데뷔그룹 유니스의 인기에 따라 다시 재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방송은 최근 글로벌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오디션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였던 방송이었고 향후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 하게 될 새로운 오디션 방송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와 고민거리를 남겨주게 됐습니다. 이 방송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외에 팬티켓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팬투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니콘이라 불리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와는 별개로 SBS 홈페이지와 팬캐스트라는 어플을 바탕으로 시청자 투표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투표는 전세계 시청자가 모두 동일하게 투표가 가능했고 이 투표 집계를 하는 데 있어 국가별로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걸스 플래닛 등 기존에 방영된 오디션 방송은 해외 시청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되 해외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반영하는 비율은 국내 시청자보다 낮게 반영되도록 정해놓고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투표가 국내 시청자들의 투표와 합산되어 순위를 매길 경우 인구수가 많은 국가 참가자나 소위 국수주의적인 관점으로 밀어주는 해외 참가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해외 참가자가 있는 방송이라고 해도 본질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오디션이니만큼 우리나라 시청자들이나 우리나라 K-팝 팬덤의 투표율이 일단 멤버 선발에 있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유니버스 티켓은 5화에서 심사위원들이 유니콘 티켓팅이라는 이름으로 경연 생존자와 탈락자를 결정하게 한 것을 제외하면 팬투표 순위가 기반이 되는 오디션 방송이었기에 방송 초반부터 꾸준하게 동남아시아 출신 참가자들이 압도적인 투표를 받으면서 최상위권에 머무르는 흐름이 계속된 오디션 방송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데뷔그룹 유니스 멤버 8명 중 필리핀 합격자가 2명이라지만 한국인 멤버이자 걸그룹 시그니처 멤버인 진현주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필리핀인인 혼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도치 않게 필리핀 팬덤의 지지를 받아 높은 투표 순위를 받았던 참가자였습니다. 방송 구성상 프리즘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으로 따온 5개의 등급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P등급을 최종화 방영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따내기만 하면 최종 멤버로 조기 발표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필리핀 멤버 엘리시아는 압도적인 해외 투표율로 이미 9화 방송에서 데뷔가 확정되었을 정도였습니다. K-팝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음에 따라 선망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해외 국가들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렇다 보니 해외 투표가 특정 국가 참가자에게 몰리는 현상도 생기는 부작용이 생겨났고 이를 오디션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지 않았다 보니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에서의 인기가 높은 K-팝 아티스트들의 경우 동남아시아 팬덤들의 적극적인 인터넷 활동과 높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유튜브 조회수를 비롯해 각종 SNS와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스트리밍 숫자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뚜렷해 실질적인 수익 측면에서의 성과는 별개로 해야겠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크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걸그룹 시크릿 넘버와 같은 경우 K-팝 그룹 최초의 인도네시아 멤버 디타가 인도네시아 팬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덕분에 그룹의 각종 온라인 컨텐츠나 스트리밍의 조회수가 높은 성적을 내고 있고 디타는 인도네시아의 각종 국가 행사에도 꾸준히 초청을 받으면서 2022년 7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자 이를 환영하는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넘버 그룹 자체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K-팝 공연에 매번 거의 1순위로 캐스팅이 되며 향후 그룹 활동에 있어서도 타 그룹들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는 그룹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해외에서도 K-팝이 인기 있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각종 K-팝 관련 오디션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수주의적인, 극단적으로 말해
소위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국뽕이라는 감정으로 지지를 시작하는 국가 팬덤들이 늘어날 경우 생기는 아쉬운 사례가 이번 유니버스 티켓 방송을 통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향후 진행되는 여러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K-팝 오디션에 있어서도 숙제와 고민거리를 남기게 됐습니다. 유니버스 티켓 방송 최종화에서 유니버스 리그라는 시즌2 방송 로고를 공개하며 이제 시즌2에 해당하는 보이그룹 오디션을 일찌감치 예고한 상황에서 앞으로 해외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오디션 방송들은 이제 어떤 결과로 기억되게 될까요?